애인이라는 말, 일본에서는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애인이라는 말이 한국, 중국, 일본에서 전혀 다른 뜻으로 쓰인다니까요. 안녕하세요. 한중일 라이프 나나입니다. 일본에서 중국인 남편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고 있다 보니까 시부모님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중국어도 조금 공부를 했는데요. 일본어, 중국어를 공부했을 때 정말 재미있다고 생각한 게 한중일 언어 차이였거든요. 한국, 중국, 이 세 나라는 같은 한자권 문화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공통적으로 쓰이는 단어들이 있기 때문에 새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좀 수월한 면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나라마다 한자가 표기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도 하고 같은 한자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뜻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차이점을 공부하는 것도 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받았던 단어가 바로 애인이라는 한자어인데요. 애인이 한국에서는 그냥 이성 친구를 뜻하는 거잖아요.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약간 올드한 느낌도 있고 좀 문어적인 표현 같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지금도 애인이라고 하면 다 알아듣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인 있으세요? 제 애인이에요. 이런 표현도 종종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게 일본에 왔더니 일본에서는 애인이라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애인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공식적인 배우자가 아닌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정부를 가리키는 대부분 여자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바람피는 상대 그런 뜻으로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문자 그대로는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일본 사회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그러니까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맺는 금지된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로 정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쓰이게 되었을까라고 알아봤더니 일본은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시대에 거치면서 혼인을 중심으로 한 가문 단위의 질서가 매우 중요시 되었고, 진짜 부인, 정실과 그리고 측실의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공식적인 관계, 비공식적인 관계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특히 사무라이 같은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첩이나 측실을 두는 문화가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묵인이 되었대요. 그때부터 이제 애인이라는 말은 공식 부인이 아닌 약간 사적인 애정관계 대상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일부 일처제가 이제 강화가 되면서 애인이라는 말은 명확히 부정한 관계를 암시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일반적인 연인에 대해서 이제 애인이라고 말하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끼거나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이 되었고, 그 대신에 그죠? 내 남자친구 그러면 카레시, 내 여자친구 그러면 카노조, 이런 식으로 구체적이고 좀 약간 중립적인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대요. 자, 반면 중국에서 애인이라고 하면 이게 정말 재미있는데, 한국에서는 애인이라고 하면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대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중국에서는 결혼한 배우자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꼭 여자일 필요는 없고요. 이제 일본에서는 애인이라고 하면은 바람피는 상대의 여자를 지칭하는 의미가 컸다면 중국에서는 남편, 아내 둘 다 쓸 수 있는 배우자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물론 중국에서도 이제 직접적으로 부를 때는 내 애인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니고요. 직접 부를 때는 라오꽁, 라오포라는 그렇게 부르는 말이 있고, 하지만 좀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지만 교과서나 아니면은 글에서 쓸 때 이 사람은 나의 배우자입니다 이렇게 쓸 때는 애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배우자라는 의미가 된 거는요, 이제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이 되고, 기존에 전통적으로는 처 그리고 장부 이런 봉건적인 언어를 사용했었는데, 이제 평등한 의미를 담은 애인이 표준 표현으로 자리를 잡았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애인입니다 라는 것은, 그리고 또 낭만적인 연애 상대가 아니라 이제 법적으로 맺어진 부부입니다 라는 뜻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사회주의 이념이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혁명적인 집단주의적인 가치가 우선이 되었고, 감정적인 표현을 자제하게 되어서 애인이 이제 연애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동지애를 가진 파트너, 책임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결혼관계,
사랑해를 표현하는 말로 자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쓴다기보다는 좀 중장년층 에게 배우자입니다. 이런 뜻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국, 중국, 일본의 애인이라는 단어를 쓰는 차이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부터 사람들하고 우스갯소리를 하는데요. 일본은 가족끼리는 사랑하는 거 아니다. 사랑은 불륜 상대랑 하는 거다. 그러니까 밖에서만 하는 것이다. 라는 우스갯소리를 했었고, 그에 비해서 중국은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가족 외에는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농담을 하곤 했는데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올해 일본에 살면서 느끼는 거는 일본 사람들이 확실히 사랑이라는 표현에는 굉장히 인색하기는 해요. 그래서 사랑해라는 말은 거의 들을 수가 없는데요. 그냥 뭐 좋아해 이 정도가 최고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잘 아시다시피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나타내고 표현하는 것을 약간 절제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좀 돌려서 말하거나 아니면 분위기로 전달하거나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그 사랑이라는 감정이 얕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나 그리고 사제 간의 선생님과 제자 간의 사랑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깊을 때가 많고요. 감동을 받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랑의 깊이는 깊으나 그 말로 아니면 표정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터치로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문화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에서는 사귀기 전에 고백하는 문화가 있는데요. 연애가 시작되기 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사귀어 주시겠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승낙을 받고 저라도 괜찮으시면 부탁드립니다. 뭐 이런 거 만화에서 많이 보셨죠. 그러니까 뭔가 자연스럽게 교제를 시작한다기보다는 우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나서 연애를 시작하는 그런 구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이 책임감,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애인이라는 말이 배우자를 뜻하는 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인이라는 말이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동지애라는 느낌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확실히 좀 중국의 가족 관계는 제가 시댁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굉장히 끈끈하다고 느끼거든요. 이게 타인애랑 그 가족 관계 안으로 들어왔을 때 희생정신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들어오면 이거는 같이 만들어 나가야 되는 하나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 그 양쪽 외가 쪽하고 친가 쪽에서 서로 키워주겠다고 해서 뭐 싸움이 일어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산모 그리고 아기를 낳은 그 부부의 생활을 존중해주면서 아이를 전담해서 키워주고 보살펴주려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하나의 이제 동지이고 그 공동체는 같이 꾸려나가는 것이다. 절대로 한 사람이 가장이라는 책임하에 다 그 짐을 져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 여자 뭐 평등하게 일을 해야 되고 집안일도 당연히 나눠서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육아나 살림이나 이런 거 다 나눠서 하는 게 당연한 거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이 도와주는 게 그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의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 그런 공동체, 동지의 의식을 저는 느끼고 있어요. 제가 중국에서 직접 오래 산 건 아니라서 뭐 그냥 저의 집안 케이스일 뿐일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인이라는 말로 통해서 한국, 중국, 일본이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모든 문화에는 다 이유가 있다. 어느 것이 더 좋고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한중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한중일 라이프 나나였습니다.